인덕턴스에서 급격하게 바뀔 수 없는 것은 우리 부하에서 R부하, L부하, C부하 세 개가 있는데 R부하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에요. 근데 L부하는 전류가 뒤지고 C부하는 전압이 뒤진다. 그걸 외울 때 LICV로 해야죠. L은 전류가, C는 전압이 뒤지고, 그리고 L은 전류가 뭐다? 급변할 수 없고, C는 전압이 급변할 수 없다. 그리고 L이 가있는 장은 J-L, C가 있는 장은 마이너스 J-C 분질, R이 가있는 장은 R이다. 이걸 암기해야 됩니다. 자, 인덕턴스에서 급격하게 바뀔 수 없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덕턴스는 L부하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외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LI, 그러니까 L은 전류가 급변 불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인덕턴스의 특징 중 잘못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인덕턴스는 뭔 부하? L부하를 의미하고 있고 다음 중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인덕턴스의 전류가 분류적으로 발현될 수 없다. 맞습니까? LI에서 우리는 L부하는 전류가 급변 불가. 맞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맞는 거고요. 틀린 것은 뭐냐? 답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일정한 전류라는 것은 우리 직류를 말해요. 직류는 주파수가 얼마다? 제로인 8을 우리는 직류라고 합니다. 이 전류 흐를 때 전압은 무한대지만 전압은 전류 곱하기 장으로 가죠. L의 장은 얼마입니까? 전류 곱하기 L의 장은 J-L인데 이때 오메가 얼마입니까? 2파이F라고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 주파수가 얼마라고요? 이 주파수가 0이니까 이 L의 장이 0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장이 0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전류를 흘려도 걸리는 전압도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대가 아니고 0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잘못된 거예요. 자, 전압을 어떤 전압을 인가하니까 여기에 사인파의 전압을 인가하니까 흘러가는 전류가 무슨 전류? 코사인파의 전류가 흘러가더라. 근데 우린 이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꾼 방법은 코사인 대신에 사인이라고 적고 뒤에 뭐라고 적는다고요? 맨 뒤에 이거보다 90도만큼 앞선다 이렇게 적어준다 했죠. 그죠? 이렇게. 그럼 두 개의 팔을 비교하면은 전류가 90도만큼 앞서고 전압이 90도만큼 뒤지는 거죠. 이 전압이 90도 뒤지는 겁니다. 그럼 전압이 90도만큼 뒤진 판은 어떤 판이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울 때 LICV로 외우죠. L은 전류가 뒤지고 C는 뭐다? 전압이 몇 도만큼? 90도만큼 뒤집니다. 외웁니다. 그래서 전압이 90도만큼 뒤지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파다? C부하다. C부하를 다른 말로 뭐다? 용량성 리액턴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똑같은 문제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압은 사인파고요. 전압은 사인파의 전압이고요. 전류가 무슨 파입니까? 코사인파인데 이 전류를 사인파로 바꾸는 방법은 코사인 대신에 사인하고 적고 뒤에 뭐라고요? 플러스 90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두 개를 비교하면 전류가 앞서는 거고 이 전압은 반대로 말하는 거다. 전압이 90도 뒤지는 거죠. 뒤진다. 전압이 90도만큼 뒤진 파는 어떤 파입니까? LICV에서 뭐다? L은 전류가 뒤지고 C는 전압이 뒤진다 이렇게 외우고 있죠. 그래서 전압이 90도만큼 뒤진 거는 C부하네요. C부하로는 다른 말로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용량성 리액턴스의 C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정용량 C에 관해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단위는 페로이고 앞에 붙는 마이크로 피코는 첨도예요. 10을 마이너스 6성, 10을 마이너스 12성은 첨도이기 때문에 페로 단위다. 맞습니다. 요 2번과 3번은 뒤에 넣을 거고요. 4번은 정유량 C의 단자 전압은 순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외우는 것은 LI 뭘 외우고 있습니까? CV로 외우고 있습니다. A부하는 전류가 급변할 수 없고요. C부하는 단자 전압이 급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있다 되어 있으니까 답은 4번이 잘못된 게 되겠네요. 자, 37번 문제입니다. 60Hz에서 뭘 가지는 60Hz에서 리액턴스라는 것은 저항이에요. L과 C의 저항을 우리는 리액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값이 15이 되기 위해서 L의 크기는 얼마가 되고 C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 묻는 문제죠. 그죠? C의 크기는. 그럼 L과 C의 저항 구하는 공식 뭡니까? 요 인덕턴스의 저항값 구하는 공식은 오메가 L로서 저항을 구하고 오메가 L로서 저항을 구하고 그 저항을 우리는 뭐다? X 해서 리액턴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때 요 오메가는 뭡니까? 2파이F죠? 그래서 2파이F, 즉 F도 주파수니까 주파수가 얼마? 60. 이렇게 계산값이 바로
오메가 값입니다. 이 값이고요. 여기다가 인덕턴스 값을 곱하면은 그게 얼마가 되기 위한 10이 되기 위한 요 L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L을 구하면 되죠. 넘어가서 계산하면 되고요. 똑같은 문제로 C의 정적 용량 C를 가지는 요놈의 리액턴스. C의 장이 얼마입니까? 요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오메가 C 분지래요. 그래서 오메가 C 분이라면 C의 장인 리액턴스 요 X 값이 구해지는데 요때 문제에서처럼 오메가 값은 얼마입니까? 2파이프니까 28 곱하기 주파수 60 곱하기 C분지 1을 한 값이 얼마가 되기 위한 여기가 10이 되기 위한 요 C 값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C하고 10하고 자리 바꾸어서 그러면 요거 여기를 뭘 보고요? 여기를 10으로 보고 이건 뭐다? C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을 구하면은 답은 자, 똑같은 문제요. 0.1헬리에서 0.1헬리 이게 인덕턴스죠. L 크기입니다. 그 리액턴스 저항의 크기 X가 얼마가 되기 위한 317에 의한 주파수는 얼마냐 물었습니다. L의 저항 구하는 공식은 뭐다? 오메가 L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L로서 L의 저항을 구하는데 L의 저항은 X라고 그럽니다. 이때 주파수는 오메가는 28 곱하기 주파수 곱하기 L이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0.1을 한 값이 이게 얼마가 되기 위한 저항이 377이 되기 위한 주파수를 묻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넘어가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60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맥락의 문제로 C 값이 뭐다? 3마이크로패신 커패시턴트의 저항의 크기가 X가 50인 용량 렌터스로 사용하려면 주파수는 얼마나 되냐 물었습니다. 자, C의 저항 구하는 공식은 오메가 C 분질이 C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C 분질로 C의 저항을 구해서 그 값이 X가 되기 위해서 저거 얼마? 50이 되기 위한 뭐다? 주파수를 물었습니다. 그럼 요걸 이제 풀어주면은 요 오메가 뭐였습니까? 28 곱하기 주파수죠. 여기다 곱하기 C가 얼마입니까? 여기에 주어진 3 마이크로펠시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분지 1을 계산으로 했을 때 이 값이 얼마가 되기 위한 50이 되기 위한 뭘 물었습니까? 주파수만 물었죠? 예, 주파수하고 50을 자리 바꾸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 주파수를 쓰고 요 자리에 50을 넣어서 계산기로 요걸 풀어주면 되는 거죠. 자, 답은 1번입니다. 37번 같은 맥락의 문제죠. 자, 얼마입니까? 주파수가 주어졌고요. 여기서 저항의 크기, 즉 X의 크기가 3ohm이 되기 위한 C의 크기는 얼마냐 물었습니다. C의 저항 구하는 공식은 오메가 C 분지 1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C 분지로 C의 저항값을 계산한 값이 X가 되기 위한 C 값 묻는 거죠. 이어주면 오메가 얼마? 28 곱하기 주파수니까 주파수 얼마? 60이어서 계산하고요. 곱하기 C 분지 1을 한 값이 얼마가 되기 위한 요 저항이 3ohm이 된다는 거죠. 3ohm이 되기 위한 C는 물었으니까 요 C하고 3을 자리 바꿈. 그럼 여기에 C를 두고 여기에 3을 두어서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죠. 자, 같은 맥락인데 5헬리인 유도 리액턴스, 즉 5헬리인 LAK를 가지는 요놈의 저항의 크기와 그다음 같은 용량성 리액턴스를 갖는 C의 저항을 우리는 뭐랍니까? X, 리액턴스라고 하죠. 요 두 개가 뭐다? 같기 위해서 C는 얼마냐 하고 물었습니다. 어느 주파수에서? 요 주파수가 100Hz에서 이런 문제가 된 거죠. 그럼 L의 저항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합니까? 오메가 L로 가죠. 그래서 오메가 L로 계산값과 C의 계산값 구하는 공식은 오메가 C 분질 요 두 개가 맞다고요? 같다 해서 조건 이어주면 되는 거죠. L에서 오메가는 28 곱하기 주파수니까 주파수 얼마? 1000 이어주고요. 곱하기 L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 있네요. 5mm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이꼴은 오메가 얼마입니까? 28 곱하기 1000 곱하기 C가 얼마인지 모르죠? C. 그래서 여기에 C 분지 1. 요걸 만족하는 C 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 C 값하고 요 값을 자리 바꿈. 그래서 여기 요 자리 들어오고 여기 요리 가면은 1 나누기 요 값을 이어서 계산기로 풀어주면 된 거죠. 자, 이제는 물어본 문제가 전류는 물었습니다.
이렇게 전류는 얼마가 흐르냐. 이런 전압을 C에 인가했을 때 전류는. 자, 전류는 전압 나누기 저항으로 구하는데 C의 저항은 얼마입니까? J 오메가 C분지 1이죠.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구하면은, 전류는 J 오메가 C EM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J가 어떤 의미가 된다 했습니까? J는 이 사인보다 몇 도? 플러스 90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 J는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J일 때는 마이너스 90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전류를 물었습니다. 전류. 자, 전류는 하고 물었는데 전류는 뭐나 뭡니까? 전류는 전압 나누기 저항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전압을 얼마? 120이 주어진, 여기 잘못됐네요. 120이네요. 120을 저항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저항인데, 뭔 저항? 요 L이 가지는 자기 인덕턴스의 저항인데, 주파수 얼마일 때? 60일 때. 그럼 L의 저항은 어떻게 합니까? L의 저항은 오메가 올려서 28 곱하기 L로 가죠. 그래서 28 곱하기 주파수 얼마? 60 이어주고요. L이 얼마? 314mm니까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 하니까 118이 나요. 그래서 118로 나누면은 답은 1에 가까운 값이 나오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전류의 시력값을 물었습니다. 전류의 시력값. 똑같은 문제죠. 전류는 전압 나누기 저항입니다. 그래서 요 주어진 전압이 얼마 됐습니까? 200으로 주어 있네요. 그래서 200을 뭘로 나누면 됩니까? 저항으로 나누는데, 그때 저항은 인덕턴스의 저항이죠. 얼마일 때? 50일 때 요 L의 저항을 말하는 거야. 그럼 L의 저항 구하는 공식은 오메가 L로 계산이 된 거죠. 오메가 L로. 그럼 오메가는 28FL이 된 거예요. 그래서 28 곱하기 주파수 50에다가, 50에다가 L의 크기는 20 올려서 계산하니까 2000파이네요. 그래서 2000파이로 나누면 약분해서 18분지 1이 나오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C만 흐르에 100V 60Hz 교류를 인가하니까 60mA의 전류가 흐르더라. C는 물었습니다. 이제는 문제에서 전압이 주어졌고 또 뭐가 됐습니까? 전류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압 나누기 전류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저항이 되는 거죠. 근데 C의 저항 구하는 공식은 또 하나 있습니다. 뭘로 합니까? C의 저항은 오메가 C분지, 요 주어진 요 주파수와 C의 크기를 가지고 C의 저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개가 마다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C의 저항 구하는 공식 오메가 C분지로 구한 거요. 오메가 C분지로 저항을 구한 거나 전압 나누기 전류로 저항을 구한 거나 같은 크기가 되기 위한 C는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는 얼마입니까? 28 곱하기 주파수가 얼마? 이 문제에서 60 곱하기 C분지 1 이꼬로 뭐하고 똑같다고요? 전압이 100이고 전류가 60이니까 100 나누기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이게 밀이기 때문에 10 마이너스 3성을 이어준 거예요. 그래서 C값을 물어보기 때문에 C값은 어디로 보여야 됩니까? 여기서 C값을 요 100하고 자리 바꿔주고요. 요 60은 요리 오른쪽으로 올려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C에 저장된 에너지는 얼마냐 물었습니다. LICV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죠. LICV인데 자, L 곱하기 I는 그게 발생되는 자석의 양과 같고요. C 곱하기 V는 그게 저장되는 전기의 양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LI에 앞뒤로 2분의 1 적으면 그게 저장된 에너지가 되고요. CV에 앞뒤로 2분의 1 적으면 그게 저장되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C에 저장된 에너지니까 2분의 1 10을 적으죠. 근데 이 문제에서 이 V에 해당되는 것이 전압이 뭐라고요? 2V 됐습니까? V 자리에 뭘 주면 된다? 1을 두면 되는 거야. 그래서 구해보면 2분의 1 CEA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합성 임피던스 구하는 문제예요. 백열에서 합성 임피던스는 얼마가 되냐 물었습니다. 물론 백열에서의 합성 저항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전체 저항 분지 1 역수는 각 저항의 역수의 합과 같다. 이걸로 구하는 거죠. 이걸로 구하는데 이걸 간단히 구하면 어떻게 주어집니까? Z 이꼴은 Z1 더하기 Z2 분지 Z1 곱하기 Z2와 같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요 공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임피던스를 물었기 때문에. 자, 여기 들어갈 Z1 값은 얼마입니까? 문제에 주어진 3ohm을 그대로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Z2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ohm인데 이 C의 저항은 앞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마이너스 J가 생략된 거죠? 요걸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자, R의 장은 3옴이고 L의 장은 4옴. R의 장은 3옴이고 L의 장은 4옴이지만은 두 개를 더하고 위에는 곱해주면 되지만은 이때 L의 장, C의 장 앞에는 마이너스 J가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이때 3과 헛수 마이너스 J 사이 합은 우리 아는 것처럼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으로 5로 구해주는 거고요. 자, 이거는 3, 4, 12인 마이너스 J 12의 헛수의 크기로 하는 거죠. 이 헛수의 크기라는 12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12 나누기 5로서 2.4로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백렬회에서의 합성 어드미터스는 얼마냐 물었습니다. 어드미터스는. 그래서 백렬회에서의 합성 저항과 공식은 두 가지의 저항의 합이 Z1 더하기 Z2가 전체 저항의 역수와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역수를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한다? 어드미터스라고 해요. Y1과 두 번째 가지의 어드미터스 Y2를 더한 것이 전체 회로의 어드미터스와 같다. 이렇게 읽어준 거예요. 그래서 합성 어드미터스를 물어봤기 때문에 임피던스의 역수인 어드미터스로 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Y1은 얼마입니까? 이 회로의 저항이 R 분지 1이니까 이것의 역수인 Y1은 3이 되겠죠? 자, 요 어드미터스, 리액턴스의 역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역수니까 뭐가 된다? 4가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심할 게 유도 리액턴스 앞에는 뭐가 붙는다? 플러스 J가 붙는 거예요. 이 플러스 J 역수는 뭡니까? 마이너스 J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J가 이렇게 넘어오는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어드미터스의 크기는 물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요 가지 어드미터스 Y1과 플러스 두 번째 가지 어드미터스 Y2를 더한 것이 요 가지 어드미터스 Y2를 더한 것이 전체의 뭐다? 어드미터스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어드미터스 임피던스 역수죠. 그래서 이것의 저항은 얼마가 됩니까? 요 회로의 저항은 Z1 이꼴은 R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의 역수는 R 분지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가지 임피던스는 얼마가 됩니까? Z2 이꼴은 J 오메가 C 분질이 임피던스죠. 이것의 역수의 어드미터스는 J 오메가 C가 된 거예요. 이것이 전체 어드미터스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죠. 답은 이건데 R이 묶어내면 R 분지 1 이꼴은 요 자리는 1이 남고 플러스 J 오메가 C에다가 이게 다시 곱해질 때 요 값이 J 오메가 C가 되겠어요. 이게 R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의 힌트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저항이 무슨 연결?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저항이 이때 이 혈에 100V의 전압을 인가하니까 흐르는 전류가 10A더라. 이때 이 회로에 있는 요 용량 리액턴스 XC의 크기는 얼마가 되느냐 이걸 묻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개의 저항의 합성값을 계산하면 Z 이꼴은 이거 두 개를 더하는데 용량 리액턴스 앞에는 마이너스 J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루트 8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으로 그 합을 계산할 겁니다. 그 합을 계산한 값이 여기서 계산한 전압 나누기 전류로 저항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압은 100V고 저항은 전류는 뭐다? 1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ohm의 저항이 이 회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저항의 합성값이 10ohm이 된다는 거죠. 되기 위한 요 X값은 얼마나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8이면 얼마가 돼야 10이 됩니까?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문제는 3 더하기 J4는 뭐다? 5고 6 더하기 J8은 10이고 그리고 12 더하기 J16은 20이다. 요 개념은 암기하고 있는 좋죠. 이때 실수의 크기가 허수 크기가 서로 바뀌어도 요 값은 똑같이 만족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8ohm이니까 허수의 값이 6ohm이 돼야 전체가 뭐다? 10ohm이 된다. 이런 개념이 된 거죠. 답은 6ohm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맥락의 문제입니다. 두 개의 저항이 R과 L의 저항이 무슨 연결? 직렬입니다. 이때 이 혈의 임피던스는 물었습니다.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더하는데 이때 L의 저항값을 우리는 XL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실수값, 이거는 헛수값이니까 두 개를 더할 때 R 더하기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의 형태로 가는 거죠. 이때 R에 들어갈 값은 얼마입니까?
R에 들어가는 값은 문제에 주어진 10옴이고요. 이때 L에 들어가는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X에 들어가는 값은 여기에 L의 저항값을 계산하는 공식 오메가 L, 즉 28FL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28 곱하기 주파수는 얼마? 25고요. L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0.045가 된 거죠. 그래서 7.065가 된 겁니다. 그래서 7.065를 이어서 계산하면 루트 10의 제곱 플러스 7.06의 제곱하면 12.25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직렬의 합성값 루트 x 플러스 y 제곱으로 합성값을 계산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흐르는 전류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전류는 뭐나요? 전압 나누기 저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압, 주어진 전압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여기 있네요. 28 마이너스 J4가 되겠네요. 요 값을 뭘로? 저항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저항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R의 저항은 8옴이고 용량 리액턴스는 6옴이라고 하는데 용량 리액턴스란 말 때문에 요 저항은 뭐다? 마이너스 J를 가지는 허수저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8 마이너스 J6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걸 계산기 치면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전력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R과 XL이 무슨 연결? 직렬로 연결되네요. 그래서 R과 여기 XL이 직렬입니다 하고 이때 E라는 전압을 인가하면 소비되는 전력인데 단위가 왔다니까 유효 전력이네요. 유효 전력은 R에서 발생되는 전력이죠. 그래서 R에 걸리는 전압과 R에 흐르는 전류를 곱한 건데 이게 직렬일 때는 전류가 똑같기 때문에 R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뭐다? R의 저항을 구해요. 그럼 R에 흐르는 전류나 L에 흐르는 전류나 전체 전류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R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압 나누기 전체 저항으로 구합니다. 그럼 전체 전압의 크기는 얼마예요? 전체 전압의 크기는 여기에 파형 앞에 있는 100 루트에 있는 무슨 값? 최대값이고 공식에 들어가는 값은 무조건 실값이죠. 그래서 루트 1로 나면 100을 이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의 저항은 R의 저항과 L의 저항을 더한 건데 3 더하기 4니까 7 이렇게 하면 안 돼요. L의 저항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플러스 J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3 더하기 J4가 된 거야. 그래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으로 5 이렇게 계산하게 된 겁니다. 계산하니까 20이 되네요. 그래서 흐르는 전류는 20이니까 20의 제곱 곱하기 R의 저항값 얼마? 3 하니까 3, 4, 12, 1200이 되고 무효 전력은 X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X 하면 되는데 X에 흐르는 전류나 전체 전류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의 제곱 곱하기 4니까 4, 4, 16, 1600이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에서 직렬이다 병렬 말이 없죠. 조건이 없는 경우는 무조건 직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렬에서 전압을 인가할 때 소비되는 전력이니까 R에서 발생되는 전력을 의미하고 똑같은 의미로 직렬이기 때문에 R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R의 저항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럼 R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와 똑같죠? 그럼 전체 전압은 얼마입니까? 100V를 이어주면 되는 거고요. 전체 저항은 여기 있는 R의 저항과 여기 있는 L의 저항을 더해주는 건데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롭게 L의 저항을 안 주고 L의 크기를 주신 거예요. 그럼 L의 저항은 오메가 L이죠? 그래서 오메가 L이니까 28 곱하기 주파수가 얼마? 60이고 여기다가 L의 크기를 80mH를 이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이 값은 얼마냐? 오메가 L로 계산하면은 30이 나와요. 그래서 R의 저항은 40이고 L의 저항을 30을 이어서 계산하면 루트 40의 제곱 플러스 30의 제곱으로 50이 나와요. 그럼 100을 50으로 나누면 2가 되겠죠? 그럼 끝났네요. 흐르는 전류, R에 흐르는 전류는 2니까 2의 제곱 곱하기 R의 저항값 40이니까 4, 4, 16. 그래서 160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대로 R과 X가 뭘로 연결했습니까? 직렬입니다. 이때 소비되는 전력을 물었는데 소비되는 전력 유효 전력을 말해요. 그럼 어디서 발생되는 거? R에서 발생된 전력이니까 직렬이니까 R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R의 저항값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R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와 똑같죠? 전체 전류는 전체 전압 나누기 이 두 개의 저항의 합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풀어보면 R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R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와 같았기 때문에 전체 전압을 두 개의 저항의 합으로. 근데 리액턴스 앞에는 뭐가 생략됐다고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A가 생략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합은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으로 구하는 거죠. 이 전류의 제곱 곱하기 장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제곱 붙고 여기 밑에 들어가면 뭐다? 루트가 없어져버린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교류 전력은 두 개가 직렬입니다. 같은 전력을 묻는데 이제는 유효 전력과 무효이 각각 얼마인가를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유효 전력은 R에서 발생되는 전력이니까 R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R이죠. R에 흐르는 전류는 주어진 전체 전류 10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의 제곱 곱하기 4니까 400이고 무효 전력은 X 승무에서 발생된 전력을 무효 전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X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X의 제한값이에요. 그러면은 X에 흐르는 전류나 전체 전류가 같은 거죠. 직렬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의 제곱 곱하기 3하니까 300인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R의 제한은 실수값이면 A의 제한값은 헛수값이죠. 근데 C의 전력 앞에는 뭐가 붙는다고요? 플러스 J가 붙는 거예요. C의 제한 앞에는 뭐가 붙습니까? 마이너스 J라는 헛수가 붙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가지는 전력 앞에는 플러스 J가 붙는다. 마찬가지로 L의 장 앞에는 플러스가 있지만 L이 가지는 장에는 마이너스 J가 붙습니다. 그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46번. 자, R의 장의 크기는, 여기서 R의 장의 크기는 40인데, 전체 장을 구하니까, 임피던스 구하니까 그 임피던스가 얼마다? 50이었다. 근데 이건 직렬인데 R에 뭐가 있다? 유도 구하니까 L 성분이 있다는 거죠. 즉, L이 무효 성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소비되는, 무효 전력을 물었습니다. 무효 전력. 유효 전력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디 위에 R이 아니고, 전체 장이 아니고, 이거 안에 포함된 유도 코일의 장. 유도 코일의 장, 리액턴스에서 발생된 전력을 말하는 거죠. 이게 직렬이니까 구하는 공식은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X로 구해주면 되는 거죠.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압 나누기 전체 장으로 가죠. 앞에서 계속 그랬습니다. 전체 전압은 주어진 것은 100이고 전체 장은 임피던스의 장이니까 50이 되는 거예요. 나누니까 2가 됩니다. 그럼 2A 제곱에다가 요 2A 제곱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된다? L의 장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R의 장값이 40이고 전체가 50이라면 L의 장값은 50에서 40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빼는데 그냥 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루트 안에서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50의 제곱 마이너스 30의 제곱 40의 제곱 하니까 30이 나오죠. 그래서 30을 곱해주면 120이 되는 겁니다. 자, R과 오메가 L이 있는 혈에 직렬로 200V의 전압을 인가할 때 전압과 전류 위상차는 물었습니다. 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우리는 세타를 뭘로 취한 거? 세타를 코사인으로 취한 걸 우리는 뭐라 한다? 이걸 역률이라고 읽어주는 거죠. 그런데 역률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역률을 구하는 공식은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지 장으로서 여기에 직렬로 이 두 개의 장이 연결됐다면 R이 들어가고요. 백렬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하면 위에 뭐가 들어간다? X가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가 되어 있죠? 비상전력분지 뭔 전력? 유효 전력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전력이 아니고 두 개의 장이 주어졌네요. 그럼 요 밑에 공식으로 구해야 되네요. 자, 루트 R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앞에가 60이니까 60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장은 얼마입니까? X값은 80이네요. 80의 제곱분지 뭘 해줍니까? 두 개가 무슨 연결? 직렬이니까 뭐가 올라간다? R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60이 올라가는 이게 코사인 세타값이에요. 이걸 구하면 이 값은 얼마가 된다? 0.6이 나오는데 그럼 코사인 세타값이 0.6이 되기 위한 세타는 물었기 때문에 코사인 넘어가면은 그 코사인 0.6을 계산으로 치면은 53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53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R 부하와 또 L 부하가 두 개가 직렬이 된 거예요. 이때 전류의 위상입니다. 전압을 보다 어떻게 되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위상관계에서 부하는 R부하, L부하, C부하가 있다면 R부하는 전압과 전류가 뭔 이상? 동위상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요. L부하는 우리가 외울 때 LICV로 L부하는 전류가 뒤지죠. 몇 도만큼 뒤진다? 요 각도 90도만큼 뒤진 겁니다. 그래서 L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상은 뒤집니다. 몇 도? 90도만큼 뒤지는데
R이 존재하기 때문에, R도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R은 유사히 동이상, L은 뭐다? 90도만큼 이상 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R과 L이 동시에 존재하니까 뒤지긴 뒤지만은 90도 이하로 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지만은 90도 이하이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교류열에서의 역률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아까 역률은 전압과 전류 위상차를 뭘로 취한 거? 코사인 세타로 취한 거죠. 그래서 코사인을 우리는 여행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인을 정형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역률은 하고 물어본 문제입니다. 역률은. 자,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두 개가 무슨 게 직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루트 R이 제곱 플러스 X 제곱인지 뭐가 올라갑니까? R이 올라가는 거예요. R이. 직렬이니까. 병렬 때마다 X가 올라갑니다. 이때 R의 값 자리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요 R의 값 자리에는 루트 2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루트 2를 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X의 값 자리는 뭐가 올라갑니까? X의 값 자리에는 X는 뭐다?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X는 1을 이어주면 됩니다. 이어서 계산하면 루트 3분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맥락의 문제에서 직렬에서 역률을 물었습니다. 역률은 전체 장분지 직렬이기 때문에 뭐가 올라간다? R이 올라가는 거죠. 이때 R의 장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50으로 이어주면 되고요. 자, L의 장의 크기는 우리가 여기서 안 줘졌어요. 그걸 보여야 되는 거죠. L의 장은 오메가 L로서 28 곱하기 주파수 곱하기 L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얼마였습니까? 50이고 L이 0.2, 즉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이게 0.2예요. 그러니까 62.8입니다. 그래서 62.8을 이어서 루트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분지 직렬이니까 실수 계산하니까 역률은 0.6423이 나오는데 율력을 한다면 62.3%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제는 두 개가 R의 장과 유도 리액턴스가 무슨 게 병렬입니다. 이때 역률을 물었습니다. 병렬일 때는 위에 뭐가 올라간다고요? XL이 올라간다 했죠? 직렬일 때는 R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제는 역률을 뭘로 구한다? 전력으로 구하는 거죠. 전력일 때 역률은 비상전력 분지 뭔 전력? 유효 전력을 우리는 역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비상전력이 들어가니까 아래쪽에 20이 들어가고요. 위에는 유효 전력이니까 위에 8.08이 들어가는 겁니다. 구하니까 0.404네요. 병렬일에서의 전체의 전류는 얼마냐 물었습니다. 병렬이니까 요 아래의 장 30과 뒤에 있는 C의 장 40이 무슨 연결? 요 40이 병렬로 이렇게 연결했죠. 그리고 이 혈에 몇 볼트의 진압을 인가했다? 120볼트의 진압을 인가하면 전체의 전류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 아래 흐르는 전류는 아래 그리는 전압 나누기 아래 장인데 여기에 그린 전압이나 전체 전압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 나누기 30으로 계산하면 얼마? 4A의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4A의 전류가 흐르고 C에 흐르는 전류는 IC 이꼴은 C에 그리는 전압 나누기 C의 장이죠. 그러면 C에 그리는 전압이나 전체 전압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 나누기 C의 장을 이어주면 되는데 이때 조심할 게 용량성 리액터라서 앞에는 뭐가 있다? 마이너스 J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J 40을 이어주면 값은 얼마 된다? J3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흐르는 전류는 플러스 J 3A의 전류가 됩니다. 그럼 4와 플러스 J3을 더하면 얼마 된다고요? 다음에는 실수와 허수이기 때문에 루트 실수제곱 플러스 허수제곱으로 가죠. 그래서 답은 5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병렬일에서의 유효 전력을 물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효 전력은 R에서 발생되는 전력인데 R에 걸리는 전압 곱하기 R에 흐르는 전류의 곱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 직렬일 때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장이지만 병렬은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R에 그리는 전압의 제곱 나누기 R의 장으로 구해요. R에 그리는 전압이나 전체 전압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R에 그리는 전압의 제곱 나누기 R의 장으로 구한다. 그럼 R에 그리는 전압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그린 이 주어진 전압 EM이라는 것은 최대값이잖아요. 그럼 이 실효값은 그걸 뭘로 나온다? 루트 2로 나누어서 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EM 나누기 루트 2의 제곱 이걸 이어주면 됩니다. 나누기 R 해서 여기 제곱을 취하니까 2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 문제를 L의 크기는 얼마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압계이기 때문에 이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부분이 이렇게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있으니까 좀 불편해요. 여기 없는 거하고 이렇게 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선으로 연결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L과 R이 뭐다? 직렬이죠? 병렬이죠? 이때 L의 크기는 얼마냐 하고 묻는 문제인데, 문제 준 조건이, 요 위에 주어진 조건이 뭡니까? 전력계의 값은 와트니까 이게 뭔 전력? 유효 전력이죠. 그리고 앞에 주어진 요 전압과 전류를 곱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 두 개 곱하면 이게 뭐다? 피상전력, PA가 되는 겁니다. 전압 곱하기 전류. 그럼 피상전력과 유효 전력이 주어졌으니까 뭘 구할 수 있다? 이것을 차로서 무효 전력을 계산할 수 있죠? 근데 L에서 발생 전력이 뭐다? 바로 무효 전력이에요. 그래서 L에서 발생된 무효 전력을 구하는, 계산하는 방식은 무효 전력은 L의 병렬이니까 L에 걸리는 전압의 제곱 나누기 L의 장으로 구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뭐다? PR은 무효 전력은 얼마다? 요 피상 전력에다가 유전을 빼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피상 전력 요 값에다가 240 곱하기 5에다가 유효 전력 720을 빼는데 그냥 빼는 게 아니고 루트 안에서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니까 PR은 얼마? 960이 나와요. 이게 960이고 인가해 준 전압은 여기에 걸린 전압이나 전체 전압이 같으니까 240이 되겠네요. 240. 이걸 만족하는 XL을 계산하면 XL은 얼마가 나온다고요? 여기서 XL을 구하면 60이 나옵니다. 그럼 XL, 이 자체의 저항이 60이 되기 위한 L의 크기를 묻는 거예요. 그럼 L의 저항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은 뭡니까? 오메가 L이죠. 이 또 오메가는 2파이F입니다. L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을 물어보기 때문에 요 L의 저항값이 아까 60이 나왔죠? 60 이꼴은 2파이 곱하기 주파수는 뭐다? 60 곱하기 L에서 L을 묻는 거니까 넘어가주면은 60 약분되고 2분지 2파이분지 1로 넘어가겠네요. 그래서 L은 2파이분지 L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문제예요. 자,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다르게도 풀 수 있지만은 전력으로 이 전압과 전력을 곱하면 뭐가 된다고요? 이게 피상전력이 된 거야. 전압 곱하기 전류는. 그 다음 뒤에 주어진 게 뭔 전력입니까? 1200이라는 게 유효 전력이죠. 그럴 때 뭘 물었습니까? 이때 이 혈류의 리액턴스는 물었습니다. X의 저항값은 얼마냐 물은 거야. 이 혈류가 직렬입니까 병렬입니까? 말이 없으니까 뭐다? 직렬로 해석하는 거야. 그럼 직렬에서 무효 전력을 계산한 공식은 이 PR을 계산한 공식은 R 승분, 즉 X 승분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X L의 저항값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그럼 무효 전력은 얼마라고요? 앞에서 한 것처럼 이 피상 전력에다가 여기 있는 유효 전력을 빼준 거야. 그래서 루트 피상 전력은 얼마? 100 곱하기 15. 유효 전력은 얼마입니까? 1200. 이걸 제곱을 채워서 빼준 거죠? 빼주면 무효 전력이고요. 그때 흐르는 전류 IX는 얼마입니까? 직렬이니까 전체 전류 15나 IX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15를 이어서 X에 대해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풀어주면 답은 뭐다? 3.9가 나오는데 그렇게 푸나? 이런 식으로 푸나? 똑같아요. 그래서 편한 대로 푸시면 됩니다. 자, 평균 전력을 물었습니다. 평균 전력의 단위를 보니까 와트니까 뭔 전력? 유효 전력인데 아까 이제 앞에서 저항으로 구할 수도 있고 또는 뭐다? 이렇게 뭘로 구할 수 있다? 전압과 전류 위상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 전력은. 그래서 유효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뭐다? 뒤에다 뭘 곱한다고요? 요 두 개 곱한 것은 피상 전력이고요.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유효 전력, 사인 세타를 곱하면 뭐다? 무효 전력이 된 거죠. 지금은 유효 전력을 물어보니까 전압의 크기, 자, 전압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요 전압의 크기는 이게 최대값이죠. 그래서 실효값이니까 EM을 루트 2로 나눠주면 되고요. 전류의 크기는 여기 있는 IM은 최대값이니까 이걸 루트 2로 나눠주면 됩니다. 곱하기 코사인 위상차니까 여기 위상은 몇 도? 요 뒤에 오메가 T 뒤에가 세타고 요 놈의 위상은 몇 도입니까? 오메가 T 뒤에가 세타 플러스 파이니까 이거 두 개를 빼면 뭐만 남습니까? 파이만 남죠? 이렇게 남습니다. 근데 여기에 답이 없네요. 루트 2, 루트 1을 곱하면 얼마나? 2분지 1이 되죠? 그래서 EM, IM, 코사인 파이가 되고요. 최대값으로 주어진 경우는 루트 2, 루트 1을 나누지 말고 곱하기 2분지 1 해주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렇게 풉니다. 그래서 답은 뭐다? 2분지 1 들어가 있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전력에 관한 문제죠. 소비 전력입니다. 같은 맥락의 문제고요. 자, 소비 전력 유효 전력이에요. 그래서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구할 겁니다. 전압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100 루트 2는 최대값이고 루트 2로 나눈 100이 시효값이죠. 그 다음 전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루트 8은 최대값이고 이걸 루트 2로 나누면은 2가 되죠? 전류의 크기는 2다. 이렇게 적어주고요. 위상차는 몇 도입니까? 자, 위에 있는 전압의 위상은 파이 나누기 3이니까 60도가 되고요. 전류 위상은 파이 나누기 6이니까 30도가 되죠. 이걸 빼니까 얼마? 30도. 그래서 VI 코사인 세타 이어주니까 173이 나옵니다. 같은 맥락의 문제인데 전압도 주어졌고 자, 같은 문제죠? 자, 평균 전력 물인데 이제 문제는 전압의 최대값과 전류의 최대값과 위상차가 주어진 거예요. 그럴 때는 2분의 1 전압의 최대, 전류의 최대, 코사인 세타로 이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전압의 최대값은 200이고요. 전류의 최대값은 4입니다. 그리고 위상차는 위에서 사인, 요건 위상차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도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사인 마이너스 파이 나누기 3이니까 60도가 되겠죠? 빼니까 6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200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6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역시 소비 전력 단위가 와트이기 때문에 유효 전력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최대값이 주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전압의 최대 100 이어주고요. 전류의 최대 10 이어주고 코사인 위상차인데 문제는 요것은 사인 파이 나누기 6이니까 뭐다? 30도가 되는 거예요. 밑에 거는 마이너스 파이 나누기 3이니까 마이너스 60도가 되는 겁니다. 요거 두 개를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30과 마이너스 60 빼면 90도가 되는 거죠? 근데 90도가 아니에요. 왜? 이거는 파가 코사인 파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파를 사인 파로 바꾸는 방법 똑같이 적어줘. 플러스 90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30 된 거죠? 그래서 30과 30을 빼주니까 뭐다? 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500이 되겠네요. 자, 이거도 마찬가지로 전압과 전류가 최대값이기 때문에 2분의 1 전압의 최대, 전류의 최대 이어주고요. 무효 전력이니까 위상차에 뭘 취해준다고요? 사인 세타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전압의 최대는 50, 전류의 최대는 4 곱하기 위상차는 몇 도입니까? 여기가 세타고요. 요 뒤에가 세타 마이너스 30이니까 빼주니까 사인 30을 이어주면 되겠네요. 값은 50이 나오겠습니다. 자, 무효 전력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전압의 시력값에다가 전류의 시력값 곱하기 뭡니까? 코사인 세타는 유효 전력이고요. 뭘 해야 됩니까? 사인 세타죠? 그래서 앞에서 암기할게. 코사인 세타가 만약에 0.8이면은 사인 세타가 뭐가 된다? 0.6이 되고 반대로 0.6이면 이게 뭐다? 0.8이 되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0.8이라는 의미죠.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된다? 0.6을 암기하고 있고 무효 전력은 전압과 전류와 사인 세타를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50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세타는 0.6이죠. 0.6을 곱하니까 30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역률이 60%고 유효 전력이 120일 때 무효 전력은 얼마냐 물었습니다. 우리가 유효 전력 구하는 공식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이때 전압과 전류가 비상전력이에요. 그래서 비상전력에다가 뭘 곱하면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유효 전력이 되는 거예요. 자, 무효 전력이라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똑같이 이게 비상전력이죠. 그래서 비상전력에다가 뭘 곱하면은 사인 세타를 곱하면은 무효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물었기 때문에 무효 전력을 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효 전력이라는 것은 비상전력에다가 뭘 곱한 거다?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때 비상전력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거죠? 비상전력이라는 것은 요 앞에 있는 요 값이 뭡니까? 유효전력이죠? 유효전력을 물려가는 것 같다? 넘어가서 코사인 세타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전력은 유효전력 나누기 뭐다?
코사인 세타가 피상전력이 되고 여기다 곱하기 사인 세타만 곱하면 이제 무효전력이 된 거예요. 이 공식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효전력은 얼마입니까? 문제 주어진 120이 유효전력이고요. 코사인 세타 값은 바로 역률이라는 것이 코사인 세타 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0.6으로 주어지고요. 여기다 곱하기 사인 세타는 뭡니까? 코사인이 0.6이면은 사인 세타는 아까 앞에서 암기한 것처럼 0.8이라고 암기했죠. 그래서 0.8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160이 나와요. 자, 같은 맥락의 문제입니다. 피상전력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22kV로 주어졌고요. 역률이 코사인 세타가 뭐다? 0.8이면은 무효전력을 물었습니다. 무효전력은 피상전력에다가 뭘 곱한 겁니까? 곱하기 사인 세타를 곱한 거죠. 그래서 피상전력은 22로 주어졌고 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코사인 0.8이니까 사인은 뭐다? 0.6을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답은 13.2가 나옵니다. 자,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고 피상전력을 묻는데 피상전력은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피상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가 피상전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100V와 5A를 곱한 500이 피상전력이 되는 거죠. 역률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다가 주어진 역률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하면 뭔 전력? 유효전력이 된 거예요. 여기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뭐가 된다? 무효전력이 되는 거죠. 자, 전압의 복소수 가지고 전류가 복소수 가지고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물었습니다. 이 문제는 전압의 공역 복소수에다가 전압의 공역 복소라는 건 뭡니까? 허수부의 보호를 반대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50 루트 3 마이너스 J 50을 내준 거예요. 여기다가 전류는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전류는 그대로, 요 주어진 전류 그대로를 이렇게 이어준 겁니다. 이걸 계산으로 치면은 요렇게 나오고, 그 중에서 앞에 값은, 실수값은 유효전력이 된 거예요. 뒤에 따라가는 허수값은 무효전력인데, 마이너스 J가 있으니까 뭐다? 지상부하라고 이야기하죠? 즉, 이 부하는 뭔 부하? A 부하의 무효전력이 발생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55번. 두 개가, 한 개는 끝잡히고, 한 개는 뭐다? 복소수 주는 거예요. 이때는 좀 곤란하죠. 자, 이걸 뭐다? 복소수로 바꿔버리면은 계산기로 치면 되죠. 이걸 계산기로 쳐버리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걸 계산기로 치면은 A 플러스 JB의 형태가 될 겁니다. 계산을 안 해놨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피상전력이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이 전압의 공역 복소수. 복소수라는 건 A-JB, 허수부의 부를 반대로 한 거죠. 여기다 곱하기 전류를 그대로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 루트 3 플러스 J, 뭐다? 1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A 플러스 마이너스 JB라는 값이 나오고요. 계산기로. 그 중에서 A 값은 유효전력, B 값이 바로 구하고자 하는 무효전력.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 전류를 극좌표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극좌표 형태로 바꾸면은 20 각 30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극좌표로 바꾸는 계산기가 바꿔줘요. 그러면은 무효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력 곱하기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전압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요 주어진 100이 되는 거고, 전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에 구한 20이 되는 거죠. 거기다 곱하기 사인 위상차가 몇 도입니까? 위에 거는 60도, 밑에 거는 30도니까 빼주니까 사인 30. 이걸 계산기로 치면은 무효 전력으로서 그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역률을 물어봅니다. 역률은 피상전력분지 유효전력이죠. 그래서 요 전압과 요 전류를 곱하면은, 근데 곱할 때 조심할 건 전압에다가 공역 복소를 치는 거죠. 그래서 40 플러스 J30이 아니고 40 마이너스 J30에다가 뭘 곱해주면은 30 플러스 J10을 곱해주면은 실수와 허수로 나오는데, 그때 실수값이 무슨 값? 유효전력이고 허수값이 뭐다? 무효전력이죠. 이때 역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코사인 세타는 유효전력의 제곱분지 무효전력의 제곱이 바로 피상전력이고, 이것분지 뭐다? 유효전력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 값을 내주면 루트 1500의 제곱 불려서 500의 제곱분지 1500, 이게 역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0.949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VA라면 무슨 단위입니까? 예, 무효 전력의 단위가 된 거죠. 비상전력은 뭐가 됩니까? 비상전력은 무효 전력의 단위가 되고요. 비상전력은 VA라고 그러고 유효 전력은 뭐다? 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전력량이라는 건 소비되는 전력에다가 전력은 우리 일반적으로 구했습니다. 사용 전력에다가 뭘 곱한 겁니까? 양이니까 바로 시간, 사용 시간을 곱해준 게 전력량이에요. 전력량 구하는 공식은 앞에서 구했습니다. 두 개가 무슨 게 직렬이기 때문에 뭘로 간다? 유효 전력이니까 소비된 전력은 유효 전력 와트니까 R에서 발생 전력이죠. 그래서 R에 흐르는 전력의 제곱 곱하기 R의 장이 유효 전력이고 여기다가 사용 시간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I 제곱 R로 구해주면 되고 이때 I는 전체 전압 나누기 전체 장이었죠. 전체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문제 주어진 220볼트고요. 전체 장은 R의 장이 150으로 주어졌고요. 그리고 L의 장은 얼마입니까? 이제 문제에서 구해야 된 거죠. 좀 까다롭습니다. 0.2 헬리의 저항은 뭐다? 오메가 L이죠. 그래서 28F 곱하기 L로 구해야 되는데 28 곱하기 주파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상용 주파수라 했으니까 이게 뭐다? 60Hz를 말한 거예요. 곱하기 0.1을 곱하면은 75.4가 됩니다. 이어서 전압 220 나누기 장 전체 장이니까 요 R의 장 150과 요 L의 장을 더한 거 붙어 150을 제곱 풀려서 75.4를 제곱하니까 1.31이 나오네요. 그래서 흐르는 전류는 1.31이고요. 이것의 제곱 곱하기 장은 150. 이게 전력이죠. 거기다가 사용 시간. 여기다가 사용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사용 시간은 1시간이 되는 거죠. 1시간 동안 소비되는 전력이니까 곱하기 1시간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사용 전력량에 관한 건데요. 그래서 전력에다가 전력은 킬로와트라니까 이게 전력이 주어졌네요. 800이 주어졌습니다. 거기다 뭐만 곱하면 된다고요? 양이니까 뒤에 시간만 곱하면 돼. 시간은 4분지 1시간이죠. 그래서 800 곱하기 4분지 1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00이 되겠습니다. 답은 200kWh가 되겠네요.